자, 포물선 처음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물선 먼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 y는 ax 제곱꼴이 포물선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x제곱의 계수에 의해서 무슨 볼록과 무슨 볼록으로 나누어지죠?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 하나 있고 이렇게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a가 0보다 크다. 위로 볼록인 경우는 a가 0보다 작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은 어디를 정의역으로 보는 거다? x를 정의역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y를 뭘로 보는 거예요? 시역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x를 막 집어넣으니까 y가 도출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거예요. y 대신에 x, 그 다음에 x 대신에 y. 자, 느낌은 어떤 모양이죠? 얘랑 무슨 관계지? 지금 우리가 바꿔놓고 보니까 역함수 관계죠. 그렇죠? 맞지? 그럼 역함수 관계니까 자, 간단하게 아래로 볼록만 한번 봐볼게. 자,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y는 x에 대칭을 했겠지, 그치? 자, 대칭을 하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요 그래프를 대칭한 거를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됐겠지. 맞니?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됐겠죠.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오네요, 그쵸? 맞니? 그러면 위로 볼록인 걸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반대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맞니? 그러면 자, 지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했더니 자, 왼쪽으로 볼록이 나왔죠.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 그럼 동일하게 얘가 a가 0보다 컸으니까 얘도 a가 뭐 해야 돼요? 0보다 컸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위로 볼록이었죠.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하니까 이 오른쪽으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왔지, 그치? 그럼 얘는 a가 뭐 하는 거예요? 0보다 작았겠죠. 자, 하지만 이 식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y에다가 뭐를 막 집어넣으니까 결과물이 누가 나오죠, 지금? x가 나오죠. 그럼 내가 y에다가 0부터 1, 2, 3, 4 집어넣으니까 대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 a가 플러스라면 요 계수가 플러스라면 y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를 곱하면 무조건 양수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볼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계속 커져가는 거지. 맞니? x값이. 그런데 예를 들어 또 a가 음수라고 한다면 y값에다가 막 집어넣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잖아. 그치? 근데 음수를 곱하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뭐가? x값이. 그래서 오른쪽 볼록이 된다. 자, 그럼 관점을 어디로 보는 거죠? 얘는 x가 정이요, y가 치역. 그러면 얘는 뭐가 정이요? y가 정이요, x가 치역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의 머리를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뭐 하시면 돼요? 틀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니? 고개를 틀어서 보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써? y는 이라고 써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는 x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좀 불편한 거야. 불편해서 얘를 다음과 같이 이제 써주는 겁니다. y제곱은 뭐다? a분의 1x. 됐네?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통 우리는 y는 이라고 써야 되니까 이 제곱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진 않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포물선 그럼 이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x 앞에 계수가 a분의 1이라고 써지니까 이것도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뭐가 등장한다? 치환은 아니고 포물선의 정의가 등장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뭘로 정리한 거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고등 하에서 역함수 관계로 해가지고 바라보는 시점만 좀 다르게 한 거지, 그치? 이해됐죠? 근데 원래 진정한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좀 칸이 좀 부족해서 자, 여기다 할까? 자,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정의를 외우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또 필요해요. 자.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자, 여기에 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준선. 준선이라는 게 하나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준선에서 어디까지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점 px, y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볼까? f라고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p, 0이다. 라고 놓으면 어떤 선에서 준선이라는 어떤 선에서 어디까지 x, y까지의 이 거리 l이랑 누가 같다? 요 점 P에서 어떤 고정된 점 F까지 거리가 서로 같은 그런 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의 모임. 그럼 이런 말이겠죠? 이 점 P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겠어요?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점 P가 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프라임이. 그러면 기준선에서 요 점 P까지 거리랑 요 점 P에서 고정된 점 F까지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 점들의 모임이 바로 누가 된다?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로 적긴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썼어.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알던 포물선의 정의랑은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던 포물선은 그냥 중3 때 배웠던 거 요거 딸랑 하나, 고등상에서도 그냥 이걸로 딸랑 하나잖아. 그치? 개념이라는 건 전혀 없었죠. 그쵸? 그냥 식을 보고 점을 몇 개 찍어보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고 찍어보니까 위로 볼록이 된 것 뿐이었었지. 그치? 근데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죠. 자, 이거 엄청 중요한 정의입니다. 정의는 암기예요. 책에다가 암기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정의. 자, 글로 돼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쵸? 그치? 글로 돼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데, 자, 뭐다? 어떤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기준선에서 뭐 한다? 임의의 점이 있어. 그 점까지 거리랑 그 점에서 F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의 모임이더라.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어가 준선이죠. 준선. 자, 준선이라는 거 앞에 기자가 있으면 기준선이 되지, 그렇지? 맞니? 이 기준선의 값과 이 고정된 점 F는 부호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P야. 선생님 왜 그러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정의잖아, 그렇지? 포물선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 자리가 부호가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원래 그냥 그러고 외워야 돼요. 알겠죠? 대신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은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얘가 기준선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건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이거는 초점이라고 그래요. 초점. 자, 이 초점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바늘을 하나 꽂았다고 쳐봐. 막대기를, 그치? 막대기를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대기를 하나 꽂았다고 쳐보세요. 그쵸? 그러면은 C를 갖다가 LL이 되게끔, 그치? 길이가 LL이 되게끔 서로 같게끔 점피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치? 그런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더라? 포물선이 되더라. 대신에 이건 외워야 돼요. 자,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초점이라는 자리가 되고 이 초점의 좌표가 x값이 p가 되면 기준선, 준선이란 놈은 요 놈과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러고 나서 이 준선에서 어디까지 어떤 점까지 거리랑 그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의 모임이 포물선이 된다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포물선은 이걸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 개념 하나로. 자, 식은 여기서 유도할 거거든요. 자, 유도해 보도록 하죠.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되죠?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자, 요 거리는 뭐가 되죠? 요 거리는 y 값이 서로 같잖아요, 그렇지? 그럼 x 값의 차가 되겠죠. x 값의 차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x 더하기 p가 되겠지. 자,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p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하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된다? x 빼기 p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네. 그럼 루트가 보이고 절대값이 보이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제곱하면 되겠지? 자 제곱 들어가죠. x 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 제곱은 자 제곱에서 사라지고 x 제곱 마이너스 얼마? 2px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x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다음 p 제곱도 사라집니다. 그럼 누가 2px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서 얼마다? 4px는 y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 등장합니다. y제곱은 4px다. 자, 이 공식 자 별표 넣으시고 암기라고 하세요. 그러면 포물선은 딱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뭐를 암기한다? y제곱은 4px다라는 포물선의 기본형과 포물선의 정의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야. 이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뭐 그런 거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 자, x 앞에 계수가 4p죠. 이 4p 중에서 p에 해당되는 게 지금 누구였죠? 이 p에 해당되는 게 누구야? 초점이죠. 초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초점의 x좌표만 한다면 준선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p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겠죠. 포물선의 꼭지점. 맞죠? 굳이 이걸 뭐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 새로 신규로 추가된 용어가 뭐죠? 초점과 준선의 값이야. 그치? 준선.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y제곱은 4px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거지. 아까 우리가 변형했던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변형했던 y제곱은 a분의 1x에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y제곱은 4px, 4p가 들어간다는 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러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등상에서 했던 얘도 변형이 가능하겠지, 그치? 자, 어떻게 변형 가능해요? x제곱은 얼마죠? a분의 1y로 고등학교 3학년 기하과정으로 변형이 가능하겠지, 그치? 맞죠? 여기 y제곱은 4px. 그럼 얘는 x제곱은 a분의 1y니까 뭐가 돼? x제곱은 4py가 됐겠죠. 맞니? 그러면 이 형태는 무슨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인 형태다. 자, 얘는 무슨 형태였죠? 왼쪽으로 볼록이고 오른쪽으로 볼록인 형태였었죠. 그렇죠? 헷갈리면은 이거를 다시 뭘로 변형하면 돼? 이렇게 변형하고 풀면 되잖아. 맞니? 그렇지? 그리고 다시 뭐 하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헷갈리네. 좌우 볼록인 건지 위아래 볼록인 건지 헷갈리면 그냥 y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x는 하고 표시하면 정의역과 지역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실제로 우리가 기하과정에서 풀이할 때는 전부 다 x제곱은 4py, y제곱은 4px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근데 헷갈리면 바꿔서라도 풀어보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 포물선이라는 거를 고3 과정으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중3 과정과 고1 과정하고 접목을 하면 조금 더 이해는 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하나 같이 볼까요? 자, 1번 보니까 y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4x죠. 자, 물어보자. 자, 얘는 좌우 볼록이에요? 위아래 볼록이에요? 좌우 볼록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에다 쓰세요. 4p라고. 습관화를 하세요. 이렇게 4p라고. 무조건 하고 4p입니다. x제곱도 4py고요. y제곱도 4px예요. 무조건 4p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p 값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은 초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초점은 항상 f라고 이제 고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간에 초점은 f야. f.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0이 되고 준선은 뭐가 되죠? 그렇죠. 그냥 1이죠. 그쵸? 식이니까 준선, 기준선이지? 기준선.
기준선. 준선을 기준선이라 외워. 기준선. 그냥 우리 속으로만.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2y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y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죠. y에다 뭘 집어넣으니까 x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 x에다 뭘 집어넣어도 y는 나와요. 근데 제곱이 돼 있으니까 계산이 너무 불편하잖아.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얘는 y가 정의역이고 x가 치역이란 걸 알 수 있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무조건 하고 얘가 혼자 있다 그래서 치역이고 정의역 얘가 정의역 치역인 건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제곱되는 x에다 뭘 집어넣으니까 y가 편하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정의역으로 받아들이고 얘를 치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볼록이 되는 거야? 위아래 볼록이 되겠죠, 그렇죠? 위아래 볼록이 되니까 자 여기가 4p긴 4p예요. 그럼 p 값이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이 나와. p 값이 2분의 1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x축에 있는 거야, y축에 있는 거야? y축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좌우 볼록인 경우는 초점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방향에 따라서. 그럼 얘는 위아래 볼록이니까 초점이 여기 있었겠죠, 그렇죠? 맞네? 아니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겠지. 그런가요? 자, 따라서 얘는 초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0, 초점은 0,2분의 1이었겠죠? y축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준선은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겠지. 자, 여기까지 어렵나요? 자, 포물선은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정의가 뭐라고요? 자, 포물선 위의 점에서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포물선을 만들 때는 해석을 어떻게 했죠? 준선에서 어떤 점까지, 그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같습니다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치? 그게 원래 포물선의 정의니까. 하지만 이제 포물선이 그려진 상태니까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다.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는. 공식을 가지고 푸는 거는 뭐를 가지고 푼다? 방금 했던 y제곱은 4px에서 이 4p를 가지고 누구를 찾으면 되죠? 초점만 찾으면 돼요. 그럼 준선은 꽁을 얻어가는 거잖아. 맞니?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평행이동은 우리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 x축으로 n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우리 프리포 뭐야? x 대신에 뭐 하는 거죠? x-n. y 대신에 뭐 하는 거죠? y-n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제곱은 4px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y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n을 빼면 되고요. x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m을 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평행이동 한식이 나옵니다. 자, 대칭이동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대칭이동은 뭐죠? x축 대칭이동하면 뭐가 바뀌죠? y의 부호가. y축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가. 원점 대칭이동하면 둘 다. y는 x 대칭이동하면 역함수니까 x 대신에 y, y 대신에 x. 그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지. 자, 근데 평행이동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대칭이동보다는. 자, 왜 강조하냐면은 포물선을 뭐 대칭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뭐도 있어요. 뭐 타원도 있고 막 쌍곡선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쪽 단원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쌍곡선을 대칭해서 막 푼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움직이고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평행이동할 때 여러분 식을 만들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동한 값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 그런데 너무 식에 의존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푸는 게 좋다? 그래프를 자꾸 이해하셔서 푸는 게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이 있다고 쳐보죠. 자,
y제곱은 4px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존재하죠? 준선 x는 마이너스 p가 있고 여기는 초점 f가 있겠죠? p, 0. 그 다음 여긴 꼭지점이 있었겠죠? 맞니? 원점이 있었을 거야. 0, 0. 맞나?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할 건데 선생님은 그냥 이걸 숫자로 쓸게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였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포물선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일 때 모든 점들이 같이 움직이겠지, 그치? 그럼 누가 같이 움직이겠죠? 일단 꼭지점 같이 움직이겠죠. 꼭지점이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꼭지점 쓰고요. 초점 쓰고요. 준선 한번 써봤어요. 꼭지점은 0,0, 초점은 p, 0, 준선 얼마다? 마이너스 p, 0이야. 너무 문자만 가지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숫자 넣어본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죠? 3,2로 움직이겠죠. 그럼 초점은 어떻게 움직이죠? 그렇죠. p 플러스 3,2로 움직이겠죠. 자, 준선은 얼마가 되는 거죠? 아, 준선인데 왜 좌표로 썼냐? 자, 쏘리. 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p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이런 겁니다. 너무 식을 만들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식과 이 그래프를 같이 이해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평행이동 했을 때 꼭지점 영향 받죠? 초점도 영향 받죠? 준선도 영향 받는데 이 준선은 y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준선은 x축 평행이동만 영향을 주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 꼭 초점과 준선만 있어도 식을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초점이 p 더하기 3이야.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자. 자, 어떻게 만들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y에서 2를 빼서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초점이 지금 누가 돼버렸어요? p 더하기 3이 돼버렸지? p 더하기 3이 돼버렸으니까 여기다 4 걸어한 다음에 얼마 넣으면 돼? p 더하기 3x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니? 얘가 초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도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요.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볼 건데 문제를 2-1번 1시간에 하나씩 끝내야 되거든. y-2제곱은 4가로 x 더하기 1이죠. 그쵸? 자, 여러분 개념 확인 2에다가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지금부터 자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개념하기 밑에 2 10페이지. 자, 2-1번 기하의 모든 도형들은요 기본형에서 시작합니다. 표준형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포물선 들어오면 여러분 2차 함수 어떻게 했었어? y는 a가로 x-p제곱 더하기 q.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죠. 얘를 알아야지 뭐를 구하니까 축의 방정식도 구하고 모두 찾아. 축의 방정식도 찾고 꼭지점도 찾고 하잖아. 맞지? 그런데 고등과정 기하에서 나오는 2차 곡선은요 우리가 무시했던 이 y는 ax 제곱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왜냐면은 이 형태를 가지고 풀기에는 준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가보죠. 얘는 이 마이너스 2만 없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y 제곱이 됐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만 없었다면 4x가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하고 얘는 꼭지점이 뭐가 돼버리죠? 그렇죠. 0,0이 돼버리지.
그 다음에 초점은 뭐가 돼버리죠? 1,0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준선은 뭐가 돼버리니까 x는 마이너스. 자, 요게 기본형이야,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쵸? x에다가 2를 더했다는 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1 뺐으니까 y축으로는 얼마나 이동했다? 2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쉽잖아요. 꼭지점 얼마죠? 마이너스 1,2. 초점 얼마죠? 0,0이죠. 준선 얼마죠? x는 마이너스 2죠, 그쵸? 출장은 0,0이래. 0, 얼마죠? 2죠? 쏘리. 자,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형을 딱 써놓은 다음에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잖아.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문제 푸는데 이제 엄청난 역할들을 하는 거야.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일찍 다녀야 돼. 자, 얘도 가보도록 하죠. 얘도 보니까 x 빼기 3제곱 마이너스 8i죠, 그쵸? 아이, 보지 마. 귀찮잖아, 맞니? 자, 그러면 얘도 어디서 시작하면 되겠죠? 3 빼고, 그치? 여기서 뭘 y에서 더하고 빼는 게 없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써요? x제곱은 마이너스 8y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꼭지점은 무조건 하고 얼마죠? 0,0이죠. 되게 쉽지? 자, 초점은 얼마죠? 0, 그렇죠. 마이너스 2죠. 얘가 뭐니까? 4p니까. 맞나요? 근데 얘는 결과가 뭐야? 결과가 y죠, 그쵸? 결과가 y니까 위아래 볼록이지, 그치? 어찌됐던 간에 위아래 볼록이니까 y축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0, 마이너스 2. 그러면 준선은 얼마가 되죠? y는 2가 됐겠죠? 반대값만 쓰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0만큼. 안 움직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꼭지점은 얼마가 되죠? 3,0이 되고 초점은 얼마가 되죠? 3,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준선은 얼마가 되죠? y는 그냥 2죠. 안 움직였으니까. y축으로 움직였다면 영향을 받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고등학교 시험 봐도 되는 거야. 진짜야. 진짜. 자, 일반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일반형이라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건 뭐만 알려줬죠? 표준형만 아니 기본형만 알려준 거야, 그치?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예요. 자, 그런데 밑에 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자, 얘가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치? 자, 평행이동하면 어떤 꼴이 됐었죠? y 빼기 n 제곱은 4p x 빼기 n 이런 형태로 변신이 되죠, 그쵸?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얘를 전개하면은 y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그렇지? 단순히 얘만 보면 y 제곱만 있잖아. 근데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무조건 2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 자, 얘는 근데 백날 쇼를 불려봤자 뭐밖에 안 나와요? x 1창밖에 안 나오지, 그치? 이렇게 해봤자 상수항이잖아. 맞니? 그럼 이걸 잘 정리하면 어떤 꼴이 되겠어요? 이런 꼴이 되는 거지. 자, y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ay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이 됐겠죠. 여러분, 이 y제곱 앞에는 계수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은 2차 항도 나오고 1차 항도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2차, 1차 쓴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 일부러 맨 뒤에 쓴 거고, 문자 정리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x 혼자 남은 거지, 그치? 이해됐나요? 책에서는 얘랑 위치가 바뀌어 있을 거야.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쓴 거냐면요, 2차, 차수가 제일 크니까 이거 쓴 거고, 나머지는 알파벳 순서대로만 정리한 거야. 됐니? 근데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해요. y에 관한 2차. 그제?
2차니까 1차 있어야지. 그 다음 상수항 있어야지. 맞니? 그리고 x. 맞니? 그래서 그 옆에다가 얘를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 두시면 밑에 있는 일반형을 외우기가 편해. 일반형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일부러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얘를 보면은 얘가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된 걸 써놓으시면 얘가 외워진다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x에서 m을 빼서 제곱하고요. 4py 빼기 n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몇 차식? 2차식이죠. x에 관한 2차고 여기는 1차밖에 안 보이지, y가.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됐죠? 정리됐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지?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들어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자, 항상 요 포물선에서 일반형을 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항상 맨 앞에부터 뭐라고 써? 개수를 A, B, C 이렇게 쓰잖아, 그치? 본인도 모르게 습관화돼가지고. 근데 항상 기본형 생각하세요. Y제곱은 X제곱은 맞니? 그러니까 여기 Y제곱 앞에 개수는 무조건 1이고 X제곱 앞에 개수도 무조건 1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물선에서 핵심은 뭐다?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얘가 중요하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Y제곱은 4px가 제일 많이 나와요. 위아래 볼록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형태를 분리한 것 뿐이지 과거에는 이건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거기 스스로 체크 문제가 있죠, 그쵸? 이거를 뭐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자, 1-2번 가보도록 하죠. 자, 초점을 F라고 합니다. 이제 F가 얼마다? 3,0이죠. 자, 준선이 얼마죠? 마이너스 3. 여러분, 초점과 준선은 부호가 서로 반대라 그랬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3 밑에다가 P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지? 자, 초점이 X좌표기 때문에 식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Y제곱은 4px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y제곱은 얼마? 12x가 된다. 이해되셨니?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가보니까 자, 이번엔 초점이 얼마죠? 0,-4죠. 준선은 4가 된 거지. 자,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y축에 초점이 있죠, 그쵸? y축에 초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위아래 볼록인 거죠. 위아래 볼록인 거고 얘를 P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부호가 반대네. 확인 다 됐죠, 그쵸? 그럼 평행이동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렇죠? 평행이동 하면 바뀌겠죠? 그치? 서로 부호가 반대인 절대값이 같은 초점과 준선이 있었는데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는 뭐다? x제곱은 4py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럼 x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6y.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에 1번 가보니까 y제곱은 16x죠. 자, 초점 찾아보죠. 이게 얼마죠? 4p죠, 그쵸? 4p니까 p 값이 얼마야? 4. 그러면은 초점은 얼마다? 초점 f는 4,0. 그럼 준선은 얼마다? 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죠. y 더하기 1 제곱은 마이너스 4가로 x 빼기 3이죠. 자, 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디서 시작하면 된다고요? y 제곱은 마이너스 4x에서 시작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이너스 4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4p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p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p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렇다면 초점 f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준선은 얼마예요? x는 1이 됐겠지.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y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y축을 얼마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에서 3을 뺐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그러면은 이 초점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초점이 어떻게 움직여요?
3 더하고 1 뺄 거 아니야. 2,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자 준선은 어떻게 되죠? x축 영향만 받으니까 x는 4 됐지?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안 풀어준 자 짝수 번호 2424 풀어보도록 하세요. 스스로 체크만 풀어 말겠지? 1분 줄게. 자 뒤에 보세요. 자 대표형 1번. 자 배운 거를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만 보도록 할게. 자 요 식은 1번 보니까 y는 x 더하기 2제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식이지 그치? 이거 일반적인 그냥 포물선이죠. 자 뭐하고 뭐가 일치한대? 축하고 준선이 일치한대요.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축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자 축의 값이 얼마죠? x는 마이너스 2죠 그쵸? 근데 그게 준선하고 같대 그치? 그럼 준선도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죠. 근데 봐봐 이 준선이 가지는 x값 마이너스 2하고 이 초점이 가지는 x좌표 2가 서로 부호가 뭐하고 있어요? 반대죠? 그럼 얘는 평행이동 아예 안 한 거네? 가만히 있던 놈이네요 그쵸? 따라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p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문제 끝났죠. y제곱은 얼마죠? 4px니까 8x 맞나?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옆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제곱은 마이너스 8x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위아래 볼록이에요? 좌우 볼록이에요? 좌우 볼록이 되겠죠, 그쵸? 좌우 볼록이지. 자, 그럼 여러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하고 요건 얼마죠? 4p예요 그쵸? 따라서 p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근데 여기 음수가 붙었으니까 왼쪽 볼록이야 오른쪽 볼록이야? 오른쪽 볼록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초점이 마이너스 2,0이 들어오겠죠? p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이제 준선은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오겠죠 그쵸? 여기가 얼마다? x는 2가 되다. 자 이제 물어보는 거 가봅시다. pf가 4래요. 자 근데 그 p는 어디 위의 점이라고 그랬죠? 어디 위의 점?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데나 그냥 찍으세요. 아예 모르겠어요. 나 그냥 여기 p. 자 pf가 얼마다? 4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 준선까지 거리도 얼마가 돼야 되죠? 4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A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A좌표 얼마죠? 그렇죠?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되겠지. 맞니? 그럼 이제 이 B값은 어떻게 구한다?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포물선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풀이. 자, Y 대신에 B 대입하니까 B제곱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16. 고로 b는 얼마다? 4가 됐겠죠?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좌표는 다 찾았죠? a값 마이너스 2, b값 4. 고로 2가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써놓은 게 뭐였죠? 포물선의 정이었죠, 그쵸? 초점에서 포물선 위의 점까지 거리는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랑 뭐한다? 같다. 요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포물선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다? 이 정의와 초점과 준선만 빨리 찾고 평행이동할 줄 알면 끝이야. 큰 맥이 요 세 가지예요. 더 할 게 없어.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만 잘 들으면은 금방금방 풀려요. 포물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F가 있고 P가 있고 A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AP 더하기 PF예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기억할 거예요. 자, 뭘 기억하냐? 우리가 이런 점이 있고요. 이런 점이 있고 여기에 점 P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최소값 구해봤죠? 어떻게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대칭하죠. 그쵸? 대칭해서 뭐 해버립니까?
이어져 버리면은 직선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수 K를 물어봤는데 이 K가 지금 어디 안에 있죠? 포물선 안에 식으로 들어가 있지, 그치? X 앞의 개수는 무조건 누구랑 같습니까? 4P.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P가 누구다? K구나. 아, 그러니까 요 좌표가 무조건 뭐가 된다? K, 0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현재 요 A는 고정된 점이죠. 고정됐으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요 점 P는 움직일 수 있겠죠. 포물선이니까 막 움직이다가 보면은 가장 짧은 부분이 생기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뭐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그렇지? 어떻게 찾아내겠니? 그래서 단순하게 뭘로만 한다? 여기다가 준선을 그어버리면 되겠죠. 자, 준선을 그어버리시고 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K, 0이 됐겠죠. 그럼 최소한 우리는 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야. 뭐? 초점에서 점 P까지 거리랑 누구랑 같다? 점 P에서 준선까지 거리는 무조건 뭐 한다? 같다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니?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요 점을 선생님이 자 Q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PF랑 PQ는 서로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럼 여러분 꺾여져 가는 게 최단거리겠니? 아니겠지. 그렇지. 직선이 최단거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린다. 요 점 P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올라가서 어디까지? 한 요 정도까지 A 왼쪽 자리까지 딱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F에서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랑 누가 같아져요? 이 길이가 같아지죠. 결국에는 이 점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직선거리가 최단거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 내용 이해되십니까? 맞지? 꺾여져 가는 것보다는 직선거리가 최단거리니까 그냥 A에서 왼쪽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F에서 P까지 거리랑 P에서 여기 Q까지 길이는 같을 것이니까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나 왼쪽에서 한 방에 가는 거나 똑같을 거다. 그러면 요 좌표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K였죠. 그렇죠? 마이너스 K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5까지 가는 거지. 맞니? 여기가 5잖아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5.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K.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K를 뭐 해버리는 거죠?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니까 얼마? 8이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얼마다? 3. 이해되셨니? 별표 하세요.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와. 이게 기본이야. 알겠지? 이 기본을 가지고 그냥 밑에 거 풀어보는 겁니다. 자, 얘 하나 보고 밑에 3-1번을 풀어봅시다. 자, 4번 가보자.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다. 자, 이거 무슨 방정식이죠? 그렇죠. 원이죠. 원이라는 거 오케이. 그럼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3이 되죠. 그럼 초점이 0,3인 거네? 그럼 이건 무슨 볼록이에요? 위아래 볼록이 되겠는 거죠. 자, 위아래 볼록인데 준선이 마이너스 5래요. 이거 뭐야, 그치? 자, 그럼 잘 봅시다. 그래프만 그리면 금방 풀려. 알겠니? 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자, Y축 위에 뭐가 존재한다? 0,3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준선은 누가 되는 거죠? 준선? 마이너스 5잖아. 그치? 맞니? 자, 선생님이 지금 조금 너무 멀리 잡아버렸다. 자, 그림을. 자, 요 정도 잡아야 되겠지? 준선이 마이너스 5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만히 봐보세요. 뭐였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초점까지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는 무조건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 부호가 반대지. 맞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충점이 됐겠지. 맞니?
중점이니까 얼마예요? 0, 마이너스 2죠. 그쵸?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건 뭐죠? 공식으로 안 풀려고 하는 거야. 됐니?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거든. 됐어? 이거 원래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초점에서 어디까지? 자, 요 포물선 위에 점을 뭐로 잡아요? x, y. 그리고 공식대로 우리 정의대로 하는 거야. 초점에서 어디까지? 요점까지 거리랑 준선에서 요점까지 거리랑 뭐 한다? 같다를 식으로 쓴 게 여러분 그 풀이야. 됐니? 근데 그 풀이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지. 자, 그냥 센스적으로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이 꼭지점은 0,1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꼭지점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0,0이 돼야지. 그러면은 위로 뭐 있다? y축으로 뭐 있어요?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죠? 네. 아 마이너스 1만 어디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 아, 아니,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네. 이렇게 되면 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가 되죠? 초점은 4가 됐겠죠, 그쵸? 자, 그리고 준선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됐겠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니까. 이걸 찾고 반대로 가는 건 쉽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4랑 마이너스 4, 초점과 준선이 부호가 반대죠. 그럼 이 4를 뭐라고 명명할 수 있어? P라고 명명할 수 있겠지? 그럼 자, 요 식은 어떻게 된다? y제곱이야, x제곱이야? x제곱이죠, 첫 번째. x제곱은 얼마다? 그렇지, 16y가 됐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식을 찾았어. 그럼 반대로 가면 되잖아. 뭐 한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맞니? 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다? x제곱은 16 바로 y 마이너스 빼야 되니까 플러스 1이지. 끝났죠? 이게 더 쉽단 말이야. 자꾸 이렇게 푸셔야지 식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저거 평행이동이구나. 저거 초점이 뭐구나. 꼭지점이 뭐구나. 이게 눈에 빨리빨리 보여요. 알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답지풀이처럼 공식화해서 풀어버리면 그게 큰 도움은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밑에 3-1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자, 여기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복잡한 식변형이에요. 식변형. 3-1만 풀어보면 된다고 그랬었지. 자, 얘를 보니까 여기 지금 누가 있습니까? y제곱이 이렇게 있죠, 그쵸? 자, y제곱이 있고 y가 한 2차, 1차니까 얘는 무조건하고 포물선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y제곱은 4px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y제곱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2py가 있으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 y제곱 더하기 2py니까 여기다 누구를 더해버려요? p제곱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넘어가는 거야? 8x q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8x 들어가고 마이너스 q 들어가고 여기에 누구? p제곱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돼요? y 더하기 p제곱이 됐을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8로 묶어버려야 되겠죠, 그쵸? 그럼 x 들어가고 요건 뭐가 되냐? 플러스 8분의 q가 되고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요 놈의 초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4,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얘가 좌우 블록인 거죠. 좌우 블록인데 여기 마이너스 8이 들어갔어, 그치? 마이너스 8이 들어갔으니까 4p가 돼서 p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서 출발한 거다? y제곱은 마이너스 8x에서 출발한 거죠, 그쵸? 출발했으니까 요 놈의 초점은 얼마였던 거지? 마이너스 2,0이었던 거죠. 얘가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야? 마이너스 4,1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쵸?
되겠지?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식이 요렇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가 눈에 보이죠, 그쵸?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죠? 마이너스 8분의 뺐으니까 그냥 p제곱 뭐야? 빼기 q지. 뺐으니까 p제곱 빼기 q.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죠. 이동한 값. x에서 뭘 뺐는지 썼잖아 지금. 그 다음에 자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였어?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p죠. 그게 얼마다? 1이다. 그럼 p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p 값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치? 자 대입하니까 8분의 1 빼기 q. 이놈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1 빼기 q는 얼마? 마이너스 16. 고로 q는 얼마? 17. 끝났죠?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p 더하기 q. 고로 얼마다? 16. 됐지?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도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그렇게 풀잖아 이 말이야. 얼마나 평행이 되는지를 계속 체크해.